이번 시간에는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케이스에서 이제 승소 판결문,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요. 이게 승소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는 별로 흔치는 않은 사건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선임하기에는 흔치 않은 사건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할 때에는 이 정보 공개 청구를 그런 방식을 잘 활용하지 않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 같은 거 열람할 때나 그 정보 공개 청구 형식을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민사소송법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보면은 거기서 원래 문서대출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다 제출 의무를 상대방에게 문서 소진의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직무상 그 알게 된 정보나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예외 조항 몇 가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거는 문서대출명령 신청한 거는 신청해봤자 안 될 수 있으니 이때는 정보공개 청구 형식에 따라라, 이런 방법론 제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내용을 보면은 그럴 때만 얘기되는데, 뭐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에서의 자료를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그럴 때 좀 이런 문서대출명령 형식을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전부 다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제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정보 공개와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하여튼 얘기를 하게 되었고, 어쨌든 저희들이 일하면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일이 좀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보공개 심의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부처분이 나오면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몇 명에서 이렇게 뭐 심의위원들 모여가지고서는 한 뭐 정족수가 몇 명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 말지 여부를 이렇게 좀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은 소관부서의 그 의견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소관부서의 그 부처의 경우에는 제3자나 아니면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개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해당 부서에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의 신청 단계에서도 공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들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 소관부서 입장에 따라서. 이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소송 쪽으로 가서 그 원하는 정보를 얻으라는 거죠. 소송에서는 법령상 인정되는 것들은 다 인정해주는 그런 실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보 공개를 구하시는 분들은 소송까지 가셔야 된다, 좀 번잡스럽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부 사유로 삼는 것들이 제 기억에는 그 법령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보통은 사생활 비밀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정보기관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영향을 끼쳐서 위축되어가지고 그 관련자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못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코지 같은 거 할까봐 등등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서는 공개 거절 사유를 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가 이제 집에서 촬영하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서류를 보면서 할 건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옆에 띄울 겁니다. 유체동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집행을 하였다가 거주 사실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집행 불능이 이루어져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거주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그래서 피고를 제가 이때 당시에는 피고가 정확히 주민등록법이 있는데 거기서 대체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거 정확하게 누가 피고가 되는지 뭐 공부해서 알아간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처럼 주의적 피고, 예비적 피고 이렇게 잡고 나서 나중에 뭐 법원에서 피고 상대방 쪽도 얘기가 나올 거고 법원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고서는 그래서 소멸권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고는 채무자에 대해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 자로서 집행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소송을 애초에 제기할 때 상대방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편의상 소장에서부터 이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집행법상에도 나중에 정확히 모를 때에는 그걸 알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소송에서부터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서 이 사람 채무자 실제 거소한지 여부를 확인할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보유자니까 정보 공개 거부 사유가 전혀 없다, 이런 취지의 그런 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사항에 보면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사유로서 다목에서 개인의 권리 구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는데, 채무자 집행을 위해서 채무자의 거저 확인 여부를 꼭 알아야 된다. 만약에 집행관이 재집행하려면은 채무자의 거저 확인 여부는 필수적인 절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답변은 이렇게 옆으로 띄우겠습니다. 옆으로 띄우는데, 주요 취지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반박에 대한 반박은 민원 회신 요령은 내부적인 어떤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죠. 제가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일했을 때, 있었을 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민원인 발생 방지를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지, 이걸 소송에서도 거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보시면은, 아니다, 여기 4페이지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면 대법원에서 얘기하기를 여기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되려면은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 침해되는 사생활 비밀과 공개에 따른 보호되는 개인의 권익 간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결론적으로 6페이지에 보면은 그냥 초본을 발급 요청 받으면은 이러한 현재 실제로 거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 방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반박으로는 2항에서 정보 공개 요청 방식이 다른 것인데 초본을 발급받든 소송에 의하든 무슨 상관이냐, 여기까지 일단 절차 진행이 이신청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그 소송까지 진행된 마당에 또 뭐 그렇게 해서 초본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사건 안에서 해결해 주라. 그리고 두 가지 그 어떤 권익들을 비교 형량했을 때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원고 쪽에 그 강제 집행 가능성을 잠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쪽의 이득이 크고, 반면에 소행인 채무자에는 이렇게 뭐 위정전입이라고 하죠. 위정전입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의 위정전입을 했든지 하여튼 간에 뭔가 집행을 면하기 위한 이런 행동들의 이완에 불과한데 그 사람의 사생활의 보호가 얼마나 보호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문은 제가 여기다가 초를 안 해놨는데 회사에다 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취지인지 만약에 할 거면 띡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상당히 긴 영상이 되어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